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 중에서 트랜스폼 속성이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예전에 캐러셀 컴포넌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좀 슬라이드를 스와이핑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약간씩 버벅거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좀 사용 환경이 안 좋아서 라던가 좀 일시적으로 좀 처음 페이지 접속했을 때 아직 로딩이 좀 잘 안 돼서 버벅거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찝찝해서 한번 리액트 프로파일러로 로컬 환경에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캐러셀이 한번 스와이핑 될 때마다 렌더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 번 이게 지금 한 번 스와이핑 했을 때 발생하는 렌더링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치게 슬라이드 하나 넘길 때마다 렌더링이 거의 10번 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의 코드였는데요. 저희는 좀 슬라이드의 사용자 경험을 좀 고려를 해서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그 슬라이드를 움직이도록 스와이핑을 할 때 그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그 슬라이드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을 처음에는 이렇게 상태로 관리를 해서 사용자의 손가락을 따라서 슬라이드의 이동 거리를 상태로 업데이트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 상태는 리액트에서 렌더링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마다, 즉 슬라이드의 스와이핑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렌더링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음. 지금 이게 좀 세부적인 코드인데요. 이 스와이프 무브가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setState 함수를 이용해서 슬라이드의 이동 거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태 변경이 자연스럽게 리액트의 리렌더링도 유발을 했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해결책은, 그러면 리액트의 렌더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떠올랐던 게 레프 객체입니다. 레프 객체는 대표적으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렌더링을 유발하지 않는 그 유즈 레프 후계의 결과값 중 하나인데요. 이 상태로 관리하던 것을 레프로 관리를 하면 이 리액트의 렌더링 주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태 변경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렌더링도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프 오브셋, 즉 슬라이드 이동 거리를 상태로 관리하던 것을 레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상태를 변경했던 코드들도 전부 레프 객체를 변경하는 코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현재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재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가 사용자의 스와이핑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 표시가 지금 마우스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슬라이드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넘겼을 때만 한 번 발생, 한 번 발생, 한 번 발생, 이런 식으로 스와이핑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슬라이드 자체가 움직이는 결과 애니메이션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지난번에 상태를 변경했을 때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떠올랐던 방식이 바로 트랜스폼 속성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상태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가 변경이 되면 리액트에서 UI를 다시 그려주는 동작이 있어서 제가 그 리액트의 바뀐 UI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래프로 객체를 관리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된 UI를 저희가 수동으로 관리를 해줘야 됐었는데요. 제가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자 경험이 기존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제가 UI의 변경도 직접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고요.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트랜스폼 속성을 조작을 해서 스와이핑마다 슬라이드가 움직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기존의 요 코드에서 업데이트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오프셋을 가져와서 슬라이드 돔에 접근을 하는 이 슬라이드 래퍼 랩이라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슬라이드 래퍼 객체의 트랜스폼 속성을 직접 트랜슬레이트 X로 조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트랜스폼이 호출될 때마다 그 슬라이드의 움직임이 슬라이드의 이동 거리가 바뀌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조작한 끝에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한 번의 움직임에 수많은 렌더링이 발생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3번 정도 매우 눈에 띄는 수치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었고요. 사실 지금은 제가 그냥 딱딱딱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도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왜 이게 가능했었는지 좀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트랜스폼이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슬라이드의 이동 거리를 업데이트할 때 트랜스폼 속성을 조작을 했었는데요. 이 트랜스폼이 최적화되는 원리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핵심은요. 트랜스폼이 메인 스레드, 즉 브라우저 렌더링을 관리하는 그 엔진의 메인 스레드의 레이아웃이나 페인트 단계를 건드리지 않고 오직 합성 단계만으로 화면을 갱신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이 좀 더 최적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브라우저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돔 렌더 트리 돔 화면에 그릴 HTML 렌더 트리를 모두 만든 상태에서 브라우저는 이 어떤 곳에 이 돔을 배치할지 스타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단계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페인트로 세부적인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한 다음에 컴포짓 단계로 이 만들어진 레이어들을 합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이 레이아웃과 페인트 단계는 메인 스레드에서 일어나고 컴포지트 이 합성 단계는 합성 스레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소의 위치를 배정할 때 많이 쓰는 탑이나 레프트 같은 속성들은 레이아웃 단계에서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1번에서 3번 단계가 거의 다시 재평가돼서 변경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트랜스폼은 합성 단계만으로 프레임을 갱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최적화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트랜스폼은 컴포지 단계만으로 프레임을 갱신할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동작하는 건지 전 여기서 좀 더 궁금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폼은 합성 전용 업데이트이므로 좀 다른 곳에 비해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합성 전용 업데이트란 요소가 자신의 합성 레이어에 올라가 있으면 그 요소의 이동이나 회전이나 크기 변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레스토어된 레이어를 GPU와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처리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용어가 되게 좀 어려운데요. 즉 기존에 레스토어된 레이어를 재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레스토어를 다시 처음부터 처리를 하지만 요 합성 레이어에 올라가 있는 이런 속성들은 기존에 레스토어된 레이어를 재사용하고 그냥 이걸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즉 레이아웃 재계산이나 다시 칠하기 하는 이벤트도 필요 없기 때문에 프레임 타임이 더 짧아져서 프레임 드롭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 질문이요. 네. 레스토어가 뭐예요? 레스토어는 보통 화면을 그리는 이 픽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렇게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기 전에 스타일을 계산하고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 단계를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레스토어는 이 계산된 걸 토대로 실제로 픽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요소를 화면에 직접 실제로 실체화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셀을 그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레스터화된 한마디로 페인트 칠해진 픽셀화된 레이어를 여기는 제가 설명을 했군요. 이미 레스터화된 비트맵,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비트맵들을 계속 합성해서 좀 부드러운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합성 전용 속성들은 좀 이 트랜스폼이나 오페시티, 그 요소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속성, 그리고 트랜스폼 속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합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시 페인트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필터나 윌 체인지, 그리고 포지션 같은 속성들은 일부 상황에 따라서 합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성 전용 속성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합성 레이어를 브라우저가 어떻게 다루는지도 좀 조사를 했는데, 브라우저는 이런 다음에 힌트를 얻거나 이러한 속성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요소를 새로운 레이어로 승격한다고 합니다. 이 승격한다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레이어로 붙어있던 속성들을 그냥 다른 레이어로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레이어를 독립된 레이어로 분리하기 때문에 어떤 속성은 어쩔 때 처리하고 어떤 속성은 뭐 합성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당 요소에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폼이나 오페시티 같은 애니메이션이 결인 경우 브라우저는 이 속성이 있는 이 요소는 그냥 새로운 레이어로 분리를 해버리자 해서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고요. 또는 윌 체인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브라우저에게 이 트랜스폼 속성이 바뀔 예정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이를 인지하고 얘도 트랜스폼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분리해놔야겠다 하고 분리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이런 속성들도 일부 요소의 경우는 레이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즉 승격된 레이어는 한 번만 페인트화를 한 후 픽셀로 만들어진 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픽셀화된 그 레이어를 계속 합성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그냥 그럼 모든 요소를 그냥 합성 레이어로 만들면 레이어가 분리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무조건 최적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얘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레이어를 분리하는 원리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의 메모리나 레스터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레이어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 브라우저 내에서 텍스처 메모리라는 걸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큰 요소들을 무조건 다 레이어로 분리하면 당연히 레이어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레이어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메모리가 엄청 증가를 하면서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페인트하는 거에도 비용이 엄청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밖으로 크게 뭐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좀 자주 바뀌는 요들을 승격을 하면 이것 또한 계속 픽셀화를 레스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 체인지를 남용해도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뀔 예정이라는 속성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얘도 브라우저가 보고 얘도 그럼 레이어로 바꿔야 되나? 하고서 계속 레이어들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레이어를 유지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속성이 너무 자주 바뀌진 않은지, 혹은 이거를 다른 새로운 레이어로 분리를 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게 경제적일지 좀 고려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 합성 속성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번외 느낌인데요. 이런 레이어 개념을 데브툴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 개발자 도구에서 퍼포먼스 탭으로 가면 플레임 타임이나 메인 스레드 같은 바쁜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바꿨을 때
레이아웃이나 페인트 단계 이벤트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나 렌더링 패널이 있는데요. 이 요소가 자신만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지 또는 레이어 수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패널에서는 CSS 애니메이션이 합성 단계에서 계속 구동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데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팝송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좀 경제적인지 좀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근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참고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레이어 개념을 이 데브 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맨 초반에 보여드렸던 저희 캐러셀 컴포넌트의 레이어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 조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개발자 도구 들어가셔서 성능에 들어가신 다음 도구 더보기 누르고 레이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만든 프로젝트 화면에 어떻게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방식 말고 저희가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